내동매매를 진짜 숨쉬듯이 내동매매 그렇게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3년간은 적자를 냈어. 그냥 적자가 아니야. 개적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 13년간의 적자를 메꾸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폼을 야씨 어깨 포기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제가 과거에 13년을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아는 것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도 생각했는데 왜 내 투자는 개적자였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A라는 지표도 써보고 B라는 지표도 써보고 시장에 대응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샀다 팔았다 그러다가 시대가 이제 녹아버린 거죠. 마치 내 수학 성적표 마냥 우리 뭐 수학의 정석피면 공식 나오잖아. 그러면 공식 재빨리 외워가지고 예문 몇 개 풀어보고 내가 그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다 그러면 공부 잘 끝났네. 이제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지.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함정카드라는 걸 설계해 놓거든. 한두 개의 공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학 전반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있는 나로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시험지 안에서도 그렇게 점수 내는 게 어려웠는데 사회 나오니까 특히 돈이 걸리니까 더 치열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실제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우왕좌왕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표나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기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표들은 다 지웠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남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년간 적자를 냈으니 뭐 지표가 남겠습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지표 한 개만 딱 넣고 보자. 그래서 RSI라고 하는 지표를 하나 봤어요. 뭐 RSI는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겠죠? 지표 키시면 상단의 줄 하나, 하단의 줄 하나 찍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RSI가 상단에 라인에 근접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주식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하고요. RSI가 하단에 다 있으면 반대로 다 팔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첫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한 가지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런데 우리는 싸다는 거에 대한 정의, 언제가 비싼지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앞으로도 모를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거 알 것 같으면 내가 세계 1등 부자 됐지 뭐. 제가 우리 집 강아지 먹이 줄 때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정설이 기다려, 정빵이 기다려. 제가 이걸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야. 그게 아마 13년간 제가 가장 큰 손실을 봤던 이유일 거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나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기 때문에 RSI 지표가 차갑게 식었을 때 나는 망하지 않을 주식을 사고 RSI 지표가 과열이 됐을 때 나는 판다. 최근에 이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내동매매를 최근에 한 건 한 적이 있어요. 대선 토론회를 쭉 보다 보니까 대충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확률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약을 좀 봤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AI 관련된 공약이 나오더라고요. 100조 원을 쓰겠다. 우리나라에서 AI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제대로 하는 기업조차도 성과가 그 오래 하는 기업들조차도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네이버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덜컥 네이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주가가 하늘 높게 솟을 줄 알았어요. 역시 왕개미는 왕개미다. 절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계속 나보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동매매를 진짜 숨쉬듯이 내동매매 그렇게. 국장은 역시 테마주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재명 테마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AI 수석의 네이버 출신이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정책을 보고 네이버를 샀지만 내가 생각하는 네이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갸웃갸웃했지만 수익률은 달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 때까지. 즉 RSI가 상단을 찍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간 RSI를 봤을 때 상단을 찍었고 주간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미달한 상태. 그때 저는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안 세워놨거든. RSI가 상단을 치면 팔고 하단을 치면 산다는 기준만 정해놨지, 이거를 이 기준이 일간인지 주간인지 월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안 세워놨던 거야. 그래서 그때 꼼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간 RSI가 상단을 찍더라도 주간 RSI가 상단을 찍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근데 그 원칙을 못 지키겠는 거야.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달달하다 보니까 이거 놓치기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팔았습니다. 이거를 팔 수밖에 없던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코인 투자를 했었고 제가 기다리고 있던 지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웬걸? 세상에 좋은 코인들이 다 RSI가 다 바닥이야. 바닥 라인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미 상단을 쳤는데 저는 코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비싸게 사겠다는데 안 팔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 뒤로 몇백 프로가 올라가면 내가 배가 아프겠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솔라나를 샀어요. 저번에 이더리움 샀을 때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이런 대형 코인들은요 쉽게 망하거나 상폐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나락을 가게 되면 진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칠 만큼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요즘에 조금 운이 붙는지 또 사자마자 수익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싸다는 거에 대한 기준, 비싸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내 머릿속에 세우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개미니까 한 번의 투자로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절대 없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3년간 제가 투자를 하면서 잃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준도 없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다르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혼란스러워요. 내 원래 기준은 어디였지? 뭐였지? 이 생각은 내가 왜 하게 된 거지? 그냥 엄마 따라서 시장 갔다가 길 잃어버린 아이 마냥 투자에서 결국에는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한번 정한 원칙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지키고 증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자. 오늘 영상